반지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5시간, 6시간씩 밤새 해가면서 그 전에 포기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주변에서 반응이 솔직히 어땠어요? 100이면 100 이걸 왜 하냐. 근데 하늘도 버리지 않는구나.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해보는 용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오늘은 음식 리뷰로 시작해서 콘텐츠 커머스의 최강자로 우뚝 선 참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술. 건술. 안녕하세요. 녹진하게 리뷰하고 있는 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참참. 아시네요? 참참참. 아, 그럼요. 참참. 네. 저 퇴근 후 맛있는 안주와 콘텐츠를 찍던 남자가 지금은 매출을 소문에 의하면 수백억을 올리는 네. CEO가 되셨어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좀 부담은 되는데 네. 그냥 퇴근 후에 혼술을 좀 하면서 식품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솔직한 사람이 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자주 보는데 밤에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딱 9시 반쯤에 딱 떠요. 위험한 시간인데? 진짜 너무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오늘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떨립니다, 지금. 오늘 참 PD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사실 유튜버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네. 평범하게 좀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음식 리뷰 유튜버가 되신 거잖아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직장인도 했었고 일용직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좀 씨들을 모아서 자영업을 하던 중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되면서 시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 한켠에 베란다에서 혼술을 원래 먹었거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 유튜버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거 사 먹고 싶다. 근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유튜버 분들이. 어디서 사야 샀고, 되는지. 저 음식 맛 표현을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는 갈증. 그런 게 있다가, 앞으로 혼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또 마침 밀키트라는 게 막 나오고 있을 그쵸. 때고, 이거 블루오션 같다.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술 좀 먹고 용기 내서 장비를 한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처음부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죠. 약간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일단 하고 보자. 약간. 일단 1,000만 원 지르는 건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있던 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첫 영상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는데 5분짜리인가 3분짜리인가 영상을 촬영만 8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카메라를 딱 해서 했는데 카메라를 일단 쳐다보는 것도 안 되고 말도 못 하겠고 막 그때 조회수는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처참했죠. 한 10명이 보면은 네. 그게 다 가족이었던. 제가 5번 보고 어머니가 보시고 약간. 근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막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하나를 올리고 100회를 맞이했을 때도 안 된다. 그럼 이건 접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70회 이상 넘어갔을 때 영상 하나가 툭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무슨 음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엄청 핫한 건데 실비김치 모르는 사람 없죠. 매운 김치. 알죠. 엄청 봤어요, 영상. 그게 사실 안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올렸던 분이 하면서 너무 맵게 드시는 거예요. 저거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나. 그래서 제가 그냥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안주를 소개하던 거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게 갑자기 조회수가 막 4만 조회수 이렇게 나오고 소위 말해서 터진 터졌군요, 거죠. 그때. 터지면서 외부 유입이 막 되면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나 이제 음식 리뷰, 먹방 유튜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솔직히 어땠어요? 진짜 100이면 100 네가 하면 안 된다. 네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업이나 열심히 해라. 너 사업 그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제가 과거사가 약간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잘 되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너 될 줄 알았어.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얼마 버냐. 궁금하죠. 네. 얼마 버시나요? 아니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쪽 일은 또 자영업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등락이 좀 큰데 아무래도 일반 회사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아까 과거 잔혹사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짧게씩 좀 들어보면서 채널 성장 이야기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5살에 6살 가는 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애를 또 그 반지에서 2명을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왜냐면 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돈을 빨리 모아서 일단은 탈출이 목적으로 하고 살고 막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 바탕으로 사업도 해봤는데 야, 사업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정직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수도 너무 많고 아, 내가 일 잘한다고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또 느끼고 다시 투잡, 쓰리잡에서 또 돈 모아서 막 그 과정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요식업을 시작을 했어요. 골뱅이. 맞죠? 어떻게요? 네. 그냥 칼질도 못했는데 잘한다는 포장마차 가서 또 일도 배우고 해가지고 노하우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다행히 하늘도 버리지 않는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창업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사실 그냥 평범한 먹방을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건 멸망전. 아, 멸망전. 근데 요새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멸망전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5개, 20개 음식을 쫙 깔아놓고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꼽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성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좀 저희가 제작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줄여주는 컨텐츠 그런 거라서 앞으로 또 더 큰 멸망전이 올 겁니다. 아, 궁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영상을 왜 볼까 생각했을 때 고생을 많이 할수록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지금도 하고 있고 보셨나요? 휴게소. 네, 휴게소 네. 콘텐츠. 하루에 다 가시는 건가요? 하루에 다 합니다. 이야, 하행선에서 첫 번째 휴게소부터 끝까지를 음식을 하나 정해놓고 그 음식을 다 가서 먹어보고 체크를 해. 나름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오로지 팬분들이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해서 딱 1등을 뽑아드리는 걸 하고 하루 자고 올라올 때 상행선. 사실 진짜 굉장히 힘드실 쉽지 것 같아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음식 리뷰를 하시다가 컨텐츠 사업으로 넘어간 게 이 참 PD님한테 굉장히 당연한 수순 같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직접 상품 판매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콘텐츠에서 커머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튜브는 그냥 진짜 즐기면서 하다가 리뷰를 몇천 개씩 이렇게 하루에도 10개 할 때도 있고 막 못해도 5개씩 1일 영상을 했으니까 엄청 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의 요청이 가장 컸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 그거- 가면 이거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계속 답변해드리기도 한계가 생기고 점점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팬분들이 잔PD라는 사람이 추천할 만한 음식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 해볼까? 이게 앞으로 괜찮으려나?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던 것 중에 추천합니다 하는 것들을 다 연락을 드려서 모아놓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서 커머스 영역으로 넘어간 게 우리 녹진이 분들, 네, 우리 팬분들. 녹진이 분들이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하고 뭔가 진행할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르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이 몰도 해야 되겠다 한 그날 가서 부동산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해기득 마켓의 시작이에요. 시초였어요. 네. 왜냐면 안 하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면 월세 나가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업체 다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이제 이 사이트도 없고 등록이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이랑 좀 다르다. 이거는 반드시 뭔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제가 모르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또 불똥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죠. 혹시 그럼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본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제 뭐 사업도 사업도 있으시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 받은 게 이제 카페24라는 걸 도움을 받았죠. 홈페이지 만들려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직접 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개별적 의뢰도 해야 되고. 근데 카페24 그냥 딸깍. 기본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뿐만 아니라 요즘엔 1인 창업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 맘에 드는 스킨 고르고 배너 고르고 딸깍 해서 탁 하면은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90년생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비유인데 싸이월드 미니홈피 만드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쉽다고요? 하는 거죠. 그렇게 아 쉬워요. 진짜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랑 연동을 시키신 거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랑 카페24와 제휴를 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유튜브 쇼핑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합쳐진다? 와,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제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할 때는 링크를 걸어야 됐어요. 그거 은근히 불편한 거 아시죠? 맞아요. 보고 사고 싶어. 근데 사실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결제를 누르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짧은 거 아시죠? 맞아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거나 조금이라도 귀찮으면 포기하고 나가요. 그리고 까먹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골든타임이고 네. 또 화면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있기 때문에. 창도 열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맞아요. 그리고 영상이 네. 끊겨요, 문제는. 그러면 사다가 뭔가 조금 틀어지면 영상도 안 보게 되고 구매도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쇼핑 기능이 영상에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건 혁신이다, 이거. 혁명이다, 이거. 그러면 실제로 해기등 마켓의 고객이 유입 경로를 보실 수 있잖아요. 한 몇 %가 유튜브 시청으로 넘어오신 분들인가요? 저희 지금 해기등마켓 회원이 72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거의 8, 90%가 유튜브에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유입 인원분들이 그대로 제 몰에 정착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재구매율도 한 7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우와, 굉장히 수치로도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 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저를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구매 경험했는데 제품이 좋으니까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카페24가 왜 이렇게 좀 친숙하게 들리지라고 생각했더니 라디오 광고 아시죠? 엄청 나와요, 그거. 그 뭔지 아시죠? 거의 외워야죠. 네, 해외 시장으로 꼭꼭꼭 카페24로 다다다 외우셨네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이게 운전할 때 제가 많이 듣거든요, 라디오를.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운전 중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기는 해요. 그럼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기능을 지원하는 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저도 처음에 카페24 했을 때 무슨 카페인가 보다. 이마트24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유튜브 쇼핑뿐만 아니라 쉽게 자사몰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좀 간편한 설명이고요. 또 저 같은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1인 사업가나 브랜드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도 쉽게 자기 쇼핑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게 그 고객 반응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관련 제품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얼마가 판매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누구에게 판매가 되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만들기도 훨씬 쉬워지죠. 소싱하기도 쉬워지고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내 자사몰의 강점을 파악하고 고객 관계를 직접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또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 제품을 기획하는 거죠. 내 팬들, 내 구독자들은 이런 음식에 좀 더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참피디님, 왜 저도 약간 갑각류에 미친. 간미녀세요? 네. 제가 간미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 너무 와닿았어요. 갑각류가 질릴 때는 통장이 잠깐 힘들 때다. 너무 그걸 공감 보셨어요? 가는 아,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피디님이 먹는 뭐 굴, 뭐 이런 새우는 저는 구매하고 싶은데 갑자기 디저트 드신다? 이러면 아, 그쵸. 저는 아니죠. 구매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네. 디저트는 잘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네. 제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해산물을 많이 먹죠. 그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해산물 하면 술 한잔 하는 방송하면 저를 생각나게끔 집중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데이터로 또 이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유튜브 스튜디오랑 카페24도 스튜디오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면 성공 확률이 몇 배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쇼핑몰 운영이 CS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특히 저 같은 인플루언서는 더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 믿고 샀는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PD를 믿고 샀는데 막 실망이다 이러면 정말 막 마음이 미어 터지거든요. 악플보다 더 미어 터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다 직접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쵸. 딱 들어도 시간이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투잡, 쓰리잡 같이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카페24에서 프로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영을 자동화해주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저 때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저 할 때 이게 있었더라면 좀 더 콘텐츠에 더 집중하고 제품 제작에 몰두할 수 있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카페24 프로를 쓰시는 사장님들은 사실 그 두 가지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편해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또 다른 분야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때도 되게 편하게 잘 이용했는데 이 프로 서비스 자체는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지원하잖아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참PD님은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하고 사실 그 중에 실패도 있고 성공이 있고 이렇잖아요. 실패 없는 맛집을 고르는 꿀팁. 실패 없는 맛집. 사실 입맛은 다 개개인의 취향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음식이 단일화가 돼 있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면은 백과사전 느낌이 나는 집은 조금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대부분이 잘하는 집 가면은 몇 가지 메뉴의 재료를 돌려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늘 신선하고 회전이 빠르겠죠, 메인 음식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철학이나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단일 메뉴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메뉴가 너무 많은 집보다는 단일화가 돼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자영업자한테 아픈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폐업을 엄청 많이 하고 힘드셨는데 그거를 견딘 가게들은 대부분 맛있다. 오. 야, 코로나를 견뎠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면 잘하는 집이 아닐까. 또 하나 더 있어요. 너무 그 방송 많이 나왔다, 어디 출연했다, 이런 것이 너무 메인이 돼 있는 집. 음식이 없고요. 전부 다 그 출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은 저는 조금 안 가는 편이고. 그러면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실패하지 않는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많이 아시는 것들은 뭐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뭐 리뷰를 많은 사진을 순, 본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매장 상호명이랑 사업자명이랑 일치하는 곳.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고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사업자를 하나 내놓고 그 사업자 안에서 가지로 쭈꾸미집, 보쌈집, 족발집 이렇게 해서 데펴서 주는 집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꼽는다고 하죠, 이렇게. 그럼 그러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집에서 포장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게 정보 보면 세스코 업장이 있어요. 주방 딱 보여주고 사진을 띄워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좀 안전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위생이 중요하니까. 오. 참PD님이 진짜 여러 음식 드셔보셨잖아요. 여태까지 먹어본 최고의 안주 탑5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매년 바뀌거든요. 지금 2025년 5년 가장 최신 버전. 최신 버전. 일단 5등. 두둥. 5등은 홍어회입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홍어 하자마자 그 냄새를 맡으신 것 같은 표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 홍어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5등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먹거든요. 홍어를 먹으면은 다음날 숙취가 원래 없지만 더 개운해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안주로 먹기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럼 홍어회에 소주? 홍어회는 막걸리. 막걸리. 네. 그리고 삼합이 아니라 홍어회에 묵은지만. 고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헤비해지고 딱 안주로 먹기에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저는 홍어회를. 그래서 홍어회 좋아하고 4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는 미더덕회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가까워지고 싶은데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미더덕회 안 드셔보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올해는 시즌이 끝났고 내년 봄 되면 저희 진동에서 진짜 맛있는 회가 손질까지 다 해서 집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요즘 파는 데도 많아져서 미더덕회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비려요? 비리지 않죠.
그럼 멍게 같은 것도 안 드세요? 저는 사실 멍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향이 진한 그거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멍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멍게의 향이 1이면 미더덕회의 향은 5. 오. 그러니까 한 점에 엄청 자극적이게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PD님 추천이니까 한번 먹어는 꼭 드셔보세요. 볼게요, 내년. 기름장에 찍어 기름장에 찍은 미더덕회. 술은 어떻게 페어링할까요? 술은 소주. 소주. 독주로 가야 됩니다. 독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위. 3등은 두구두구두구. 좀 식상할 수 있지만 바로 삼겹살입니다. 이거는 제 순위 5위 등 안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쌈에 싸서 드세요? 아니면 이것도 기름장?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얇은 거. 얇은 거를 막 마이야르 반응 일어나게 해서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것도 소주, 소맥. 소주 소맥. 여기서부터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맛있겠다. 네, 2위. 2위는 바로 뭉튀기입니다. 그 고기 네, 뭉튀기. 뭉튀기 고기. 그 당일 도축한 네네. 그 거무튀틱하고 돌리는 거 알잖아요. 어어어. 그 뭉튀기를 정말 좋아해요. 뭉튀기는 또 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장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 공감하셨다. 전 진짜 좋아해요. 그 뭉튀기는 소주, 소맥 다 잘 어울리죠. 와인이랑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1위 너무 궁금한데요. 참 PD님이 뽑은 최고의 안주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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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설구이입니다. 전 너무 좋아해요, 우설. 우설 근데 진짜 잘하는 데 가야 돼요. 맞습니다. 우설 진짜 한우 우설로 해가지고 우설도 이게 혀가 이만하거든요. 이 뒷부분 특상 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로스해서 먹었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름이랑 소금이랑 후추를 넣은 다음에 거기다 파를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파를 버무려요. 우설 구운 데다가 파를 잔뜩 올려서 딱. 이것도 소주로? 요거는 다 돼요. 하이볼도 되고 우설이 좋은 게 어떤 술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주량이 최고로 많이 마셔본 몇 병까지 마셔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병수를 잘 세지 않는 편이고 저희는 시간으로 먹어가지고 보통 어제 얼마나 먹었어? 그러면 6시간, 11시간 이런 식으로 사실 아찔하다. 네, 그렇게 하는 편인데 한 번은 낮에 만나가지고 낮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먹었거든요. 23병 정도 먹었더라고요, 둘이서. 다음날 아침에 괜찮으셨어요? 네, 자고 일어나서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 또 술. 여러분 절대 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잘 먹을 수 있고, 나도 술 잘 마실 수 있는데, 이걸로, 유튜브 수익도 있고, 또 마켓도 하고, 진짜 부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만, 사실 우여곡절도 또 많으셨잖아요. 네. 마켓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취지가 이왕이면은 저도 중소기업 일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 제품을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 알려지지 않은데 되게 맛있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랑 협업해가지고 공장도 새로 진 데도 생기고 그래서 저 되게 뿌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한 업체가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저한테 어렵다고 제발 저희 거 해달라고 제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선지급을 해드렸는데 바로 연락이 안 돼요. 2만 개 정도 물건을 넣고 돈 받고 잠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수천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결말은 초반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셨고 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대신에 괘씸하기 때문에 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죠.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저 이런 걸 당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약간 공익적 목적으로 남기는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뜨끔해라. 좀 눈치 보면서 다닐 수도 있고 약간 그 느낌 정도의 소심한 복수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좀 바로바로 극복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깨달은 점은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랬지? 이런 느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대로 가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면 또 기회는 올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힘든 일 당하시고 사기 당하시고 나서 주량이 많이 느셨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 때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분 좋을 때만 먹어요. 제 원칙이에요, 이게. 그 술은 약간 2배, 3배 되거든요. 기쁠 땐 기쁨이 2배, 3배 되고요. 슬플 땐 슬픔이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칙은 힘들 때나 슬플 때 술을 먹지 않는다. 보상 차원에서만 먹는다.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면 약간 악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근데 건강하시죠? 네, 매년 몸이 재산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간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비싼 건강검진. 건강검진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스캔을 쫙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금주해서 또 정상 올 때까지 맞춰 놓고 하고. 네. 자, 그럼 진짜 이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참 PD님이 챙겨 먹는 영양제 리스트 한 번만 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없습니다. 오? 먹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에 안주를 진짜 많이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술 많이 취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시켜서 좀 지나면 술값이 안주값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주값이 훨씬 많이 나와요. 진짜 안 먹어도 꾸역꾸역 넣습니다. 이렇게 안주를 담백한 거 위주로.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SNS 하시면서 나도 내 브랜드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요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선배로서, 개척자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지금이던 똑같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한다는 위주예요. 몸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입장. 근데 그 너무 큰 돈이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쏟을 만한 도전은 신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에는 부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해보고 싶은 거 일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에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영상 100개 만들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챌린지처럼 매일매일 5시간, 6시간씩 밤새 해가면서 결국에는 70개 때까지 그 전에 포기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100개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70개까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기회가 오면 또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또 다른 기회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해보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막 많은데 막상 할 생각하니까 홈페이지도 복잡하고 막 CSR 용기도 없고 마케팅도 모르겠고 이렇게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카페24. 카페24. 제가 한 거라서 자신 있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창업은 정말 예전보다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오히려 더 적게 들어요, 이게. 왜냐면 다 일일이 옛날에는 다 섭외하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저처럼 콘텐츠 하는 사람도 쉽게 스토어도 만들 수 있고 1인 사업자도 전문가 없이 바로 판매를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그냥 카페24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해보는 용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좋은 조언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참 PD님과 함께 콘텐츠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진심이 담긴 콘텐츠에 좋은 환경이 더해지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